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 기술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더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핵무기는 라면 끓이듯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새로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핵심은 연료입니다. 하지만 이건 땅에서 캐낸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라늄 광석을 캐내고 불순물을 없애고 아주 높은 순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전력, 특수 장비,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전력입니다. 원심 분리기 같은 장비는 한번 돌리면 몇 달, 몇 년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전이라도 나면 그 순간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정전이 없는 상시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고 북한같이 경제력과 전력이 부족한 나라에겐 핵무기가 곧 국가 경제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료만 확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는 터뜨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정밀한 폭발 장치, 안전장치, 열과 충격을 견디는 구조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몰래 구해야 하는데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부담료가 붙습니다. 무기는 설계도 위에서만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건을 맞춰 시험하고 검증해야 하죠.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그동안 들인 돈이 수백만, 수억 달러 단위로 그냥 사라집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날려보낼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운반 수단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상 핵무기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수백 개 만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북한 땅에도 우라늄은 있지만 무기용 연료로 쓰려면 채굴, 정련, 농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대규모 설비, 화학 처리 시설, 인력, 운송비가 들어가니 원료 확보만 해도 큰돈이 듭니다. 농축 단계는 더 큰 돈을 잡아먹습니다. 핵탄두 하나 분량의 연료를 얻으려면 원심 분리기 수천에서 1만 대를 몇 달,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원심 분리기 제작 원가는 보통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에서 4,05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의 AQ 칸 네트워크가 불법 판매할 때는 개당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법적으로 살 수 없으니 암시장과 밀수에 의존해야 하고 그만큼 위험 부담료가 붙습니다. 걸리면 판매자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 들여오는 가격은 개당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핵탄두 하나 분량을 만들려면 5,000대 곱하기 5만 달러 즉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이 듭니다. 이건 장비값만 계산한 것이고 설치 전력 운영 보안 비용은 전부 따로 붙습니다. 게다가 원심 분리기는 가동 중에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정전 한 번이면 수개월 작업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전용 발전소와 전력망, 기술자와 군인까지 상시 붙여야 합니다. 이 역시 추가 비용입니다. 설령 연료를 확보했다고 해도 바로 핵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균일하게 폭발해야 하는 고폭 렌즈, 나노초 단위로 작동하는 기폭장치, 열과 충격을 막아줄 반사체와 케이스 같은 정밀 부품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런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법 유통망에 의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가보다 몇 배 비싸게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부품 하나를 사더라도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고 북한의 핵무기 제조 단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기는 반드시 시험과 검증을 거칩니다. 갱도를 뚫고 방사능 차폐 시설을 만들고 계측 장비와 분석 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단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쏠 수단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미사일, 잠수함, 로켓 같은 장치까지 같이 개발해야 하니 핵 한 발의 운반 수단 프로젝트가 덤으로 따라옵니다. 비용은 곡절로 불어납니다. 정리하면 핵무기는 원료 확보, 농축, 무기화, 시험, 운반수단 이 5단계를 거치며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북한처럼 작은 경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괴물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핵무기 유지와 관리에만 매년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을 씁니다. 북한 GDP 전체가 300억 달러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이 수백 개의 핵무기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십 개 핵무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수백 개를 보유한다는 건 불가능, 아니 신화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는 일단 만들어두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고에 넣어두면 그냥 무기고에
총 몇 자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핵무기는 만든 뒤가 더 큰 짐입니다. 핵탄두는 시간이 지나면 내부 부품이 노후화됩니다.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은 자연적으로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고 이에 맞춰 기폭장치나 전자회로도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즉 핵무기는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 부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한 개 한 개가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특수품입니다. 방사능 관리도 필수입니다. 핵무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강한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따라서 보관 창고는 단순한 무기고가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 같은 수준의 차폐 시설과 냉각,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전력은 24시간 동안 끊김없이 가동해야 합니다. 결국 핵무기 한 발을 보관하는 데에도 매년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정기 점검과 모의 실험도 필요합니다. 핵무기의 기폭장치는 나노초 단위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실제 폭발은 못하더라도 슈퍼컴퓨터와 고속 충격 실험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모의 실험을 합니다. 이 장비와 인력 유지에도 또다시 수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보관과 운송에도 돈이 듭니다. 핵무기는 군용 트럭에 실어 옮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방사능 차폐 장치가 있는 전용 차량, 지하 벙커, 고도로 훈련된 경비 병력까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핵탄두 한 발은 군부대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핵무기는 만든 뒤부터 매일 돈을 잡아먹는 VIP 중환자와 같습니다. 부품은 교체해야 하고 방사능은 차폐해야 하고 전력은 끊기면 안 되고 과학자와 군인은 상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다는 건 곧 경제적 블랙홀을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처럼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핵무기가 수십 개만 넘어가도 그 자체가 국가적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수백 개를 만든다? 그건 감당이 아니라 자멸의 길일 뿐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지만 핵무기 유지관리 비용에 매년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을 씁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은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에 9,460억 달러, 즉 1,000조 원 가까운 돈을 쓸 예정입니다. 이건 웬만한 나라 GDP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즉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도 핵무기 유지비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약 5,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제재와 저성장 탓에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감축 협상에 나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군사비를 급격히 늘리면서 핵무기 숫자를 확대하는 중이지만 경제 성장률 둔화와 내수 불안으로 인해 핵 유지비가 국가 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조차 핵무기를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감축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무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무겁게 국가를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GDP는 25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핵무기 관리에 쓰는 연간 600억 달러, 81조 원이 북한 경제 전체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즉 핵보유국도 힘든 걸 북한이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불가능, 아니 경제적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핵무기는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만드는 순간부터 국가 경제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보관하는 매 순간마다 경제를 갉아먹는 블랙홀이 됩니다. 미국처럼 세계 최강 대국도 매년 81조 원을 쓰면서 허덕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GDP가 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가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신화, 아니 경제적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핵을 쥐고 버티는 건 힘의 과실하기보다 자기 발등 찍는 모순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핵은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방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미국의 침공을 두려워한 데서 시작된 자기 방어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30에서 50기의 핵무기, 그건 인민들의 삶을 갉아먹어 얻은 자기 파괴적 열매일 뿐입니다. 북한은 어쩌면 핵을 쏘아보기도 전에 유지관리비에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따라 북한이 유난히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체제와 생존을 위해 기어이 핵보유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유지관리비 앞에서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유지비가 발목을 잡아 죽을 지경이니 결국 북한은 자기가 만든 덫에 걸린 셈입니다. 이 모순된 현실은 북한이 빠져든 거대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무조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빨리 무너지길 바란다면 핵 더 많이 만들어라 하고 응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핵은 방패가 아니라 자기 목을 조이는 자멸의 올가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알고 보면 뒤통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 뒤통수 뉴스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뒤통수 뉴스였습니다.